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이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최근 주식 분야에서 널리 인지도를 쌓고 있는 염불리, 염승환 씨가 쓴 책인데, 여기서 주린이는 이 염승환 씨의 딸 이름이 아니라 주식 어린이를 의미하는 표현이죠. 주식 초보자. 그러니까 책 자체가 주식 초보자를 위한 입문서, 이런 컨셉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주식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까지도 참고해봐야 될 정도의 그 수준, 그런 지식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제가 읽으면서 봤을 때 우리 학창 시절에 수학의 정석, 성문 종합영어 이런 거 대표적인 참고서잖아요. 그런 용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존에 다뤘던 주식 관련 책들, 투자 관련서들, 투자에 대한 철학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이론 위주의 그런 내용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읽고 나면 어쩌라고, 뭘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이 책은 구체적인 그 주식 투자에 관련돼서 참고해 볼 만한 그런 내용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아주 실용적인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책 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2020년도 주식 전망, 그리고 무엇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주식에 있어서의 이제 초심자의 행운, 뒤이어 따라오는 실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전망을 하기 전에 작년 2020년의 어떤 특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가 투자의 주인공으로 전면에 나섰다는 거죠. 과거에 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개인 투자자는 시장에서 손해를 보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를 대량으로 시작하면 기관과 외국인은 쫙 빠져나가면서 개인이 순매수하면 시장이 하락한다, 이러한 통념이 있었는데, 작년에 그런 것들이 깨졌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과거와 같이 정보의 그 비대칭성,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정보를 많이 습득을 하고 있고 개인은 정보 접근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책이라든가 특히 유튜브 실시간으로 정보를 서로 교류를 하잖아요. 물론 그 중에 많은 부분은 잘못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이제 단련이 되어 가는 거죠.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실제의 그 투자 환경을 보면서 걸을 건 걸러가면서 내공들이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주인공이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과거에는 경기 민감주들이 시장을 쭉 이끌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와 무관하게 성장하는 산업들, 그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을 쭉 이제 이끌어왔다고 합니다. BBIG라는 약자를 쓰고 있는데, 뭐냐면 배터리가 어때요? 지금 당장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건 아니죠. 하지만 성장에 대한 전망은 거의 확실한 그런 부분들, 바이오, 인터넷, 게임 해서 BBIG,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을 주도를 했고, 그로 인해서 한국 주식의 10년 저평가, 그런 시기를 이제 탈출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그럼 과연 2021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2020년처럼 화랑이 될 것인가? 2020년에 시즌2가 될 것인가? 또는 박스권에 다시 갇힐 것인가? 이 두 가지인데, 이 염불리 염승환 씨는 전자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즌2가 될 것이다, 계속 상승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 그것에 대한 근거는 세 가지를 들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저금리죠. 금리가 낮다는 거는 자금이 풍부하다는,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주식시장으로 계속 자금이 유입할 것이다. 그럼 저금리가 끝나면 어떡하느냐? 근데 이 저금리가 고금리로 전환이 될 개연성은 아주 극히 희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2023년까지 아예 제로금리를 선언을 했죠. 그만큼 경제가 위중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 아니라 2023년까지 아예 확정적으로 제로금리를 해준 거예요. 시장에게 확실한
시그널을 준 거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어떻습니까?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뭐 출생률 저하되고 은퇴자 많아지고 이러한 여건에서 뭔가 긴축 재정, 뭐 고금리 정책으로 선회한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저금리가 꼭 2021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죠. 이런 부분이 일단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선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뭡니까? 일종의 채권이나 다른 투자에 비해서는 위험 자산이라고 할 수 있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위험은 높지만 또 수익도 많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도 많은 개입이 유입이 됐지만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될 것이고 더 많은 유입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 정부의 부동산 규제, 부동산으로 갈 돈들이 막히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집 한 채 살려면 자금에 대해서 다 출처를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산다는 것 자체가 돈만 있어서 살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리고 0%대 금리, 아까 얘기했던 저금리가 지속되는 것이고, 또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2020년의 특징, 개인과 기관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해소가 되어 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개인 투자자가 계속 주식을 선호해가는 이런 현상, 이게 두 번째 이유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주도주,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의 그 범위가 굉장히 계속 넓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2005년에서 2007년까지는 뭐 조선주라든가 철강주 아주 몇 개의 주식이 이끌어왔고, 2010년에서 2011년은 차화정이라고 얘기하죠. 자동차, 화학, 정유, 이런 분야가 시장을 주도해왔고, 2017년에는 반도체. 그러니까 뭔가 선두에 한 뭐 두세 개 정도의 분야가 거의 주식시장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주도주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만큼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에너지, 힘, 이런 동력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어떠한 분야들이 2021년에 주도주가 될 수 있는가? 자, 이 부분은 바로 2021년에는 어떠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주식을 투자해야 하는가, 뭐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2021년 주식 포트폴리오 염불리 염승환 씨가 정리해주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수출주로서 반도체, 자동차. 자동차라는 거는 이제 자율주행이라든가 전장 부품 다 포괄하는 내용이 되겠죠. 반도체와 자동차가 여전히 21년에도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린 뉴딜, 예전에 제레미 리프킨의 그런 책 우리 살펴봤잖아요. 이 그린 뉴딜에서 엄청난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을 아주 관심 있게 살펴봤는데, 뭐 그런 부분들입니다. 배터리,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뭐 수소,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또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자가 되는 것이고, 플랫폼, 뭐 네이버나 카카오 뭐 여전히 흔들림 없이 이끌어 갈 것이고, 또 바이오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또 장점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그 중에서도 CMO, 신약 위탁 생산 부분, 생산하는 부분에 대한 강점을 살려서 성장을 해나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 기타 다른 바이오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바이오에서 또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었던 그런 부분들, 경기가 회복되면서 경기 회복 민감주들,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콘텐츠 관련 부분, 최근에 넷플릭스에 우리 납품하는 드라마들이 아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강점이 많죠. 뭐 드라마를 제작한다거나 뭐 K-팝 이런 부분들, 그래서 콘텐츠 관련 비즈니스가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다음에 공장 자동화, 코로나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스마트 팩토리가 더욱 가속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와 관련된 분야들, 턴어라운드. 사실 주식에서 큰 수익을 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턴어라운드 부분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한글과 컴퓨터, 하이닉스, 제 기억에 주식에 한때 뭐 100원, 뭐 1000원 그랬던 적이 있어요. 하이닉스가. 지나고 나면 다 그런 게 아쉬운 거죠. 근데 여튼 계속 위축되었던 그런 분야지만 이제 다시 활기를 피는, 기지개를 피는 그런 분야들, 건설, 증권, 스마트폰 관련 분야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복형. 이거는 사실 뭐 경기 회복주 이런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따로 분류를 해놓은 이유가 주가가 싸다는 거예요. 왜냐, 코로나의 직격탄을 받아가지고 특히 유통, 뭐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오프라인 유통 비즈니스가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거죠. 주식 안에서의 포트폴리오를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적절하게 구성을 해보는 것, 이런 것도 매우 좋은 투자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심자의 행운 그리고 실패, 이런 제목인데,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한다는 거는 사실은 뭔가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 주식 투자라는 거는 국가 경제에 사실 큰 도움이 되잖아요. 성장 잠재력이 있는데, 자, 투자를 못 받아서 그러한 아이디어라든가 잠재 능력이 사그라지는 경우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면 그런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상당히 뭐 의미 있는 일이고 좋은 일이기도 한데, 자, 문제는 뭐냐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뭐 집안이 망했네, 전 재산을 말아먹었네, 뭐 이러한 그 불행한 소식들이 또 많이 들려오고 뭐 보이고 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과거에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 패턴들이 어떤 패턴이냐면, 첫 번째는 이제 초심자의 행운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작년에 주식을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잘 되는 거예요. 작년에는 누가 해도 다 잘 되는 거예요. 왜냐? 상승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뭔 착각을 하냐면 내 실력이라고. 여기서부터 이제 큰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겸손하게, 아유, 상승장에 내가 올라타서 행운을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좀 노력하니까 다 되는구만, 역시 나의 실력은 대단해, 이렇게 되면서, 자, 두 번째 단계가 뭐냐?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필연적으로 이제 실패가 따라오게 됩니다. 늘 성공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전설의 투자자 피치 린터도 아주 우수한 투자자라면 10번 중에 6번 정도를 예상을 적중할 것이다. 불과 한 번 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심 탈렙이 맨날 하는 얘기 아니에요? 행운에 속지 마라 하면서, 이 투자는 러시안 룰렛 게임이다. 물론 총알이 발사되지 않을 확률이 높지만 그 룰렛 게임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총알 한 방에 걸린다는 거죠. 한 번에 훅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뭐냐면, 자, 1000만원대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 1000만원대 계속 투자를 해나가면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성공과 실패가 반복이 되면서 여튼 그 안에서 움직이니까.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큰 재기불능의 실패까지는 안 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초심자의 행운으로 한 억 단위가 되었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또 억 단위로 한 번에 몰빵 투자를 한다거나 이러한 행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악이 뭐냐면 재기불능의 큰 실패로 빠지는 부분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실패를 하면은 반성하고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렸던 초심자의 행운, 그거를 계속 고수한다는 거예요. 학습 효과, 그런 거죠. 그걸 고수하는 거예요. 아, 이번엔 잘못했지만 그래도 또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실패하는 경우, 그게 이제 두 번째 최악이고, 여기서 또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 이 실패에서 교훈을 얻는 사람들이죠. 배움을 얻는 사람들. 그러니까 경험보다 더 강렬한 배움이 되는 건 없죠. 그러니까 대단히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 부분엔 내가 미약하구만,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실력을 쌓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실패를 이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경우, 이런 경우는 또 궁극의 성공으로 가는 패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궁극의 성공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